트럼프식 길들이기냐, 미국의 관세 협상 관련한 이야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5일 남았습니다.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황인데 먼저 미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총리도 출국은 안 하실 거니까. 이유는 따로 안 바꿨어요.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원래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을 적에 조용히 비공개리에 가려고 했는데 추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구자영 부장님,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구윤철 기재부 총리는 아예 출국이 취소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미 통상 협상, 특히 이제 관세율을 놓고 이 8월 1일이 25%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관세율을 어떻게든지 낮춰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20%를 낮춰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급하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내려다보면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서 소통하고 국민의 여론을 경청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법, 협상의 룰이 어떤 것인지 아마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이 바람이 듭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방미 직전에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받았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불발된 상황.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사실상 80분간 빈손 회담을 하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두 달 새에 세 번째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미국 측에서 매번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6월 17일에, 7월 3일에, 그리고 7월 24일에 이렇게 세 번째나 취소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은 뭐 팽배하게 있지만 아무리 우위에 있더라도 이건 국가 간의 외교에서 맞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외교상의 프로토콜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메일로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고지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런데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최근에는 생산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강온, 양온의 이런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협의 그리고 의사타전에 나섰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일본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발언이 나왔고 일본도 가만히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법, 외교상의 어떤 관행, 관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근데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이게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늘 이렇게 변칙적인 전략을 써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내각도 역시 마찬가지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고 시한은 다가오게 상대방을 더 가슴 졸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에요. 미국으로는 늘 협상 상황에서 늘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비하지 못했던 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전략적으로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약간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 경선과 선거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급할 게 없다. 우리는 시간을 끌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취임 이후 2달여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를 귀임시켰어요.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없었죠. 그 사이 이미 일본은 협상을 끝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끝냈어요. 지금 남은 거는 EU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한국은 급해요. 닷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사이 나머지 국가들이 다 이미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그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챙겨올 수 있을까? 저는 이 전략적 접근을 좀 더 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 범여권, 지금의 여권의 인사들로만은 어떤 협상에 분명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인재를 폭넓게 쓰고 여야 힘을 합쳐서 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목도한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박창재 부대변인, 왜 이거 트럼프식의 전략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쫓겨야만 했을까? 이 부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보시기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태세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전의 동맹 관계, 우리가 생각해왔던 관계 재정립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야당 또한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후차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좀 더 논의를 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가 결코 나태하게 대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밑에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해 왔고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위성나 조정실장에 의해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국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참 우리는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만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Sure. Mr. President, do you feel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the $6.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어주길 바랄 수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소화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골프장을, 그것도 본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홍보하러 다닌다. 여기 지금 업타운걸 노래재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노래인지 잠깐 들어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우리에게도 좀 친숙한 노래죠. 이런 노래를 틀고 카트를 운전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있는 모습. 부장 이것도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성공 격서와 같은 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상 당사자인 이 재무장관이나 이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계 각국의 이 파트너들과 협상을 지금 치열하게 그 서로의 국익을 확대하고 지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아닌 스코틀랜드로 날아가서 자신 소유의 이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나는 여유가 있다. 지금 내가 급한 것이 아니다. 급한 것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EU나 다른 나라들이지 미국이 급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내가 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저렇게 좀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미국이 강대국이고 협상력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를 미국 혼자만 이 새로 재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파트너국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관세율을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율 협상 막바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공무원들은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관세율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관세율 협상을 잘 마무리 지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미 무역 협상을 지원 사격하겠다며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 국회의원들 어제 귀국했는데요. 여야가 주목하는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동맹 관계와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중국에 관한 입장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의 요구 조건의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만난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의 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여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기조를 한국도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같은 일정을 소화했을 텐데 이렇게 여야가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서로 좀 더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싶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패키지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어떤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에서 기여하고 있는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조선업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일괄 타결하겠다는 패키지들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많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일본도 많이 패키지들 얘기를 해왔지만 일본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는 제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 대해서만 패키지들을 해줄 건가? 안보, 주한미군의 여러 분야까지 모아서 협상을 할 것인가? 이분 다른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들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범야권 의원들은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대전략 모든 것에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한미군의 여러 움직임이나 주일미군의 움직임까지 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두 국익을 위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다녀온 이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모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강요들,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협상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한미 2+2 관세 협상이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일단은 관세 발효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재무장관이 7월 31일에 회담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예측 불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해야 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인데 하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부장님. 네. 저희가 이것만은 꼭 집중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너무 시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31일 날 협상 타결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7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라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라면 미국 측의 어떤 협상 전략에 우리가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국익에 훼손이 되는 양보를 한 다음에 관세율을 낮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25% 관세율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25%를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안 된다라면 협상 시한을 조금 더 연장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국민 여론과 이 국민 컨센서스를 이뤄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까지 다양한 협상 카드를 놓고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부러 보여주는 여유로운 모습처럼 우리 재무장관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너무나 성과를 내야 된다. 관세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 쫓기듯 협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농산물 관련한 거 그림 하나 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에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 구입 확대 보여주세요, 그림.
그리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농산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아마 정부로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FTA 체결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소고기 수입 때도 그랬고요. 이제 쌀 구입과 소고기 수입이 다시 쟁점화가 되면 내부적으로도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체결한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과도 그 사례를 비추어서도 우리가 협상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